안녕하십니까. 대표가 치과의사인 특이한 마케팅 대행사 DMC 고박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내 블로그 통계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블로그에 몇 명이나 하루에 왔는지, 어떤 검색어로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블로그를 관리해가면서 분석하고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내 블로그 주제를 명확하게 하면 블로그 지수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 블로그 통계에도 내 블로그 지수를 높이고 최적화 블로그를 만드는데 어떤 것들이 네이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숨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관리 탭에 들어온 화면입니다. 상단에서 내 블로그 통계를 누르시면 내 블로그에 관련된 방문자 혹은 유입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오늘에 대한 내용과 전체적인 방문 분석, 사용자 분석, 각종 순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일간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현황에는 오늘의 조회수, 그리고 공감수, 댓글수, 이웃 증감수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하시면서 최적화 혹은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모두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와야 하고, 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해줘야 하고, 또 댓글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많고 나도 그 댓글에 성실히 응답을 해주고, 이웃이나 서로 이웃이 늘어나는 것들이 모두 내 블로그의 긍정적인 요소, 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매일매일 조회수 변동이 하루하루 데일리로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방문 횟수 또한 표시가 됩니다. 유입 경로도 있습니다. 유입 경로란 어떤 키워드로 내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탭입니다. 유입 경로에는 크게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네이버 블로그 모바일, 네이버 통합 검색 PC, 네이버 블로그 검색 PC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바일에서 보느냐, PC에서 보느냐로 나뉘고, 통합 검색창에서 받느냐, 뷰 창에서 받느냐, 블로그 탭에서 받느냐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뭘까요? 통합 검색창에서 보이는 겁니다. 검색을 했을 때 통합 검색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PC보다는 모바일이 요즘 사용 비율이 높으니까 모바일에서 많이 유입되면 또 더 좋겠죠. 그리고 우측에는 각 키워드별로 검색량이 높았던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은 네이버 블로그 모바일 유입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가 아니라 링크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글을 작성하고 다른 글에 링크를 넣어두었을 때 그 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렇게 링크로 표시되곤 합니다. 그 외에도 플레이스 모바일도 있는데요. 지도 영역에서 내 사이트를 눌러서 온 것도 다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내 블로그로 얼마나 잘 유입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타겟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또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성별, 연령별 분포도 있습니다. 전체를 남녀로 구분하고 또 더 디테일하게 연령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의 블로그는 25세에서 29세 여성이 방문 비중이 아주 높은 블로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나 병원 홍보에 타겟팅하고자 하는 연령대, 성별에 알맞게 타겟팅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문 분석 탭을 보겠습니다. 앞서 일간 현황에서 보셨던 조회수와 같은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는 다른 점은 일간 자료, 주간 자료, 월간 자료를 보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블로그가 우상향으로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보시는 블로그처럼 1, 2, 3, 4월에는 조회수가 비슷하게 유지됐는데 5, 6월에 살짝 급감했다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혹시 내 블로그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파악하시는데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 방문자 수를 보겠습니다. 순 방문자 수와 조회수의 차이가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 방문자 수란, 만약 한 사람이 내 블로그를 왔다면 순 방문자 수는 한 명이고, 그 한 사람이 2개의 글을 읽었다면 조회수는 2개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는 방문 횟수입니다. 방문 횟수의 개념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앞서 순 방문자 수는 중복 카운트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것과 달리 방문 횟수는 중복 카운트가 되는 방문자 수입니다. 하지만 30분 이내에 다시 반복한 경우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차이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으로 기준으로 하면 이 블로그는 오늘 순 방문자 수가 72명이었는데요. 방문 횟수는 75회입니다. 72명 중에 3분이 30분이 지난 이후에 저희 블로그에 다시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평균 방문 횟수입니다. 평균 방문 횟수는 앞서 말씀드린 방문 횟수를 순 방문자 수로 나눈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방문율입니다. 재방문율이란 내가 선택한 통계 기간의 전체 방문자들 중에 직전 기간에도 방문했던 사용자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월 달에 방문하셨던 방문자가 100명, 그리고 6월 달이 100명이라고 치면 6월 달 방문자 중 7명은 지난 5월에도 저희 블로그에 오셨던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평균 사용 시간입니다. 내 글 하나를 읽는데 방문객들이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1분 26초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보통 1분 26초 정도 걸려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글이 오래 읽고 싶은 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글이라는 뜻이고, 이 수치 또한 네이버가 중요하게 상위 노출이나 최저가 블로그로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분석 탭을 보겠습니다. 유입 분석 탭인데요. 앞서 일간 현황에서 보여드렸던 유입 분석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키워드별 검색 유입 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키워드에서 통합검색 모바일로 왔는지, 통합검색 PC로 보고 왔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시간대 분석을 보겠습니다. 내 블로그의 방문자들이 어떤 시간에 주로 찾아오는지, 혹은 내 글이 어떤 시간대에 올라갔을 때 그 시간에 방문자들이 더 많이 들어왔는지를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보시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PC보다 모바일이 더 사용자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요. 기기별 분포 탭을 통해서 실제 수치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전체 방문자 비중 중에 모바일이 87.4%, 나머지 12.6%가 PC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작성하실 때도 모바일 이용자들이 보기 편하게 시안성이 좋게 작업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웃 방문 현황, 이웃 증감수, 이웃 증감 분석, 국가별 분포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위 탭은 조회수 순위, 공감수 순위, 댓글수 순위가 있습니다. 반응이 좋았던 글을 분석해 보시고 그 글 스타일대로 또 써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조회수를 늘리고 방문자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 평균 데이터 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네이버 블로거 전체에 통계를 모아둔 탭입니다. 블로거를 잘 운영하는 방문자 수도 많고 이웃도 많은 상위 랭킹에 해당하는 블로거들의 통계를 보여주고 나와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게시글 평균 사용 시간 지표를 보겠습니다. 블로거들 중 상위에 해당하는 블로거들은 하나의 글을 읽는데 보통 방문자들이 137초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개의 글을 2분 17초 정도 걸려서 본다는 뜻입니다. 현재 내 블로그 평균은 90초로 뜹니다. 블로거들 전체 중에서는 어느 정도 상위에는 속하나 아직 상위 그룹군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내 글을 오랫동안 봐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블로그 통계 탭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숨어있는 꿀팁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보시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박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